이게 약간 그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말했던, 원래는 티클이 약간 뭐 간지럽히기 뭐 이런 거, 뭐 되게 자극하는 거, 뭐 이런 건데요. 이 프로이드가 말할 때는 약간 성적인 뭐 그런 걸로, 찝쩍거리는 거 뭐 약간 그런 약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런 건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그건 알 필요 없고. 자, 티클이 일단 타픽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 또 여러분, 중요한 말, 좀 핵심적인 말 뭐 있을까요? 티클. 이 티클을 설명할 수 있는 expressing contraries. 그쵸? 그러니까, antithetical, expressing contraries. 나중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한번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sanction이 무슨 뜻이에요? sanction? 사전 찾으면 얘가 제가, 인가, 또 제재. 웃기지 않아요? 제가, 인가는 뭐 하는 거예요? 용인해 주는 거죠. 하게 해 주는 거죠. 제재는요? 막는 거죠. 뜻이 다 있거든요. 이거 뭐죠? 표백. 뭐, 블리치, 블랑. 블랑.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게 블랙에서 온 말이거든요. 블랙. 블랙에서 온 말이거든요. 블랙은 뭐예요? 검정이죠. 블랭크는 뭐죠? 블랭크. 빈칸이죠. 그러니까 누아르는 무슨 뜻이에요? 누아르? 그것도 이제 불어로 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은 것과 흰 것은 서로 뭐예요? 통하는 거죠. 검다는 건 없다는 거고, 없다는 건 또 희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재도 원래 뭐냐면 생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허가를 해주려면 우선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금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금지가 돼 있지 않은 건 허가할 수가 없죠. 인가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여러분 요거 한번 볼래? 허가하고요. 인가.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차이 알겠어요? 허가하고 인가? 허가는 뭐죠? 여러분이 식당 차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약국을 차리고 싶어요? 병원을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그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 차이가 뭐냐면 허가라는 거는 내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시장경제 사회고 내가 경제활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원래. 그럼 내가 뭐 식당을 하고 싶다. 대신에 식당을 하되 뭐 위생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해라. 응? 나중에 뭐 전염병 걸리고 하면 안 되잖니. 그것만 갖춰주면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식당 차려놓고 위생시설을 갖춰놓고 구청 가서 내가 식당 할 거예요. 이거 인가 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못 막아요. 왜?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약국을 차리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병원을 차리고 싶어도 내가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일단 뭐 해버린 거예요? 의료 행위는 아무나 하지 말라고 뭐 한 거예요?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아예. 그리고 누구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저 병원 차릴 건데요. 병원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된 거죠, 이거는? 금지가 전제된 거예요. 다 금지돼 있어요, 여러분. 병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 그래서 병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병원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도 돼요. 그게 인가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티클이라는 말 속에도 이런 양가적인 antithetical하고 contrary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봐봐. 자, easily upset or overthrown, insecure, torturing, crazy. 자, 여기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근데 nicely poised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양가적인 게 들어가죠. 여기도 그러면 두 단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양가적인 게 있어야 돼요. 모순적인 게 있어야 돼요. 모순적인 거로 이루어진 거 몇 번 있죠? unstable 뭐? 불안정한. equilibrium 뭐? 평정. 모순이죠? 평정이라는 거는 균형이 잘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unstable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잖아요. 한양대 문제의 특징이다. 한양대 문제의 특징이다. 됐니? 결국 티클이라는 거는 뭐야? 결국은 to seduce 하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보통 뭘 가지고 하는 거죠? by amusement. 즐거움을 가지고. 자, 그게 티클이다. 그래서 15번은 넘어가고 16번. 여기서 토픽이 뭐예요, 여러분? development죠. development 또는 post development. 이 post가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뜻이야, 이게? 후기, 후반 이런 건데요. 후기라는 얘기는 그걸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탈 개발. 후기 개발 또는 탈 개발. 개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전주의고 산업사회의 특징이죠. 탈 개발이라는 거는 뭐예요? 탈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환경 보존의 문제인 거죠. 오케이?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 어쨌든 그 개발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개발이 뭐냐? 이게 개발이라는 걸 어떻게 얻을 거냐? 이런 논쟁 속에서 포스트 디벨롭먼트라는 이 개념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인데, 여러분 요 표현 좀 알아둡시다. mean A by B. 이 표현 알아둡시다. B로 A를 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B로 A를 의미하다. B로 A를 의미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뜻일까요? 야, 그거 무슨 의도야? 이런 얘기죠. 그거 무슨 의도야? 이게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런 식? 무슨 뜻이야? 무슨 의도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by development에서 여기 앞으로 나온 겁니다. He means. 알겠어요? 그러면 development 가지고 그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 이제 A하고 B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A는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 시키세요. development라는 건 뭐다? highly technocratic approach 이런 겁니다. 고도로 기술적인 접근이다. 어쨌든 여기에 development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development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뭐 합니까? 같은 말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콜롬비아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부연합니다. 콜롬비아의 사례를 들면서 부연을 해줍니다. 자, his argument is that before outsiders came into Colombia, 외부인들이 콜롬비아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아마존에 원시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뭐 우리 문명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죠?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더운데, 뭐 모기 있는데 이제 모기채도 없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걔네들 관점에서는 그게 특별히 불편한 건가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답답한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외부인들이 콜롬비아에 오기 전에는 there was no such thing as poverty. 뭐가 없었다고요? 빈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뭐 그 봉사 하시는 분이 가서 거기 보면 이제 땅은 많잖아요, 또. 아니, 저기다가 농사를 지어서 뭐 그러면은, 이렇게 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애들하고는 언제 놀아줘요? 그런 대답이 돌아와서 그냥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행복한 거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에서 막 열심히 해서 뭐 거기, 뭐 우리 가족하고도 이제 놀지 못하고 이제 좋은 시간도 못 보내고 그것만 막 매달려서 하다 보면 그게 행복한 거냐, 그 사람들은. 예, 어떤 뭐 봉사 활동 하시던 분이 이제 그런 뭐 수인가 그때 지진인가 나서 이제 봉사하러 갔다 오신 분이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애들하고는 언제 놀아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냥 그런 삶을 사니까 이 파버티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비교 우위죠, 비교. 그죠? 비교적 빈곤이잖아요, 비교해서. 그죠? 그리고 따라서 no need for development. 당연히 development라는 개념도 없겠죠. poverty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poverty라는 개념이 생기고 development라는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비교군이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뭐 할 게 있다는 게 비교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코바르가 주장하기를 imposing. 자, impose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something, someone 이거죠? 뭔가를 누구에게 부과하다. 콜롬비아 사회에 부과함으로써 사회 경제 부과함으로써 컨트리가 자, as만 해석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뭐 나온다고요? 동격 나온다고요. 콜롬비아가 뭐다? lacking development. 개발이 모자라다. 콜롬비아가 그 나라가 개발이 모자라다라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 아웃사이더가 있기 때문이다. 아웃사이더 찾아보시면 되죠. 그죠? 정답 그러면 external norms and expectations. 외부에서 들어온 기준이라든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17번이 조금 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 토픽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그래픽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제로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준 거거든요. 근데 보자. 그래픽 디자인은 보통 보면 우리가 3차원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인이 여러분 게임 보면 되잖아, 게임. 게임 할 때 보면 거의 뭐 3차원 공간 같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3차원이야? 아니면 평면이야? 평면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면을 뭐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3차원처럼 인식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걸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리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3차원으로 인식하는 거는 뭐가 있으므로 가능한 거죠? 눈이 두 개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눈에 상이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실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뇌에서 뇌 자극 시신경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그것 맺힌 상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뇌가 해석해 나가는 거고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시라는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도 보면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이 뭐 군대 안 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나 거리 감각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두 개여 가지고 두 개로 이제 한쪽 눈하고 그 상을 보면서 거리감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은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오르는 것도 잘 못하고 이렇게 거리 감각이 안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이걸 쭉 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그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아까 누가 디셉션이라고 하는데 속이는 거죠. 뭘 속이는 거예요? 우리 뇌를 속이는 거죠. 그럼 빈칸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뇌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3번이 되는 거야, the brain. 뇌가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brain 나오고요, deception이 나오고, 그래서 graphic design이 내 기초가 되는 거다, 이 deception이. 요 디셉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된다 하놓고 하나의 단서가 더 나오는 건 이제 with 같은 것도 있죠. with는 associate A with B 뭐 이렇게 좀 쓰니까 물론 이게 뭐 unite, link, tie 다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brain은 반드시 필요하다. brain. 됐습니까? 그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19번. 19번 이제 이게 문장 끼워 넣기인데 요 해는 요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네요. 문장 끼워 넣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유형으로 굳어서 이렇게 자꾸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장 끼워 넣기 할 때는 우선 여기 제시문에서 여러분 표시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대명사 무조건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정사 중에서 관사, 지시사, 소유격 이걸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 이거는 무조건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대명사 있죠? 뭐 있죠? he. 이게 누군지를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 반복 명사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반복 명사도 여기서 표시하지는 못하죠. 반복 명사는 나중에 글 읽어나가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 더 컨셉이라든가 이거는 뭐 더 같은 경우는 뭐 regional parallelism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해서 다른 지역, 뭐 다른 이런 게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이것도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연결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시할 거는 이 he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he가 누군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 일단 해석은 하고 가야 됩니다. 그가 뭐 했대요? Formulate the concept of regional parallelism. 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Regional parallelism, 지역적 균등.
이게 regional parallelism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according to which에서 regional parallelism을 설명합니다. 이게 뭔지. 그 앞에 이게 개념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걸 만들어냈잖아, 그 사람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regional parallelism이 나올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regional parallelism에 따르면 vegetation responses to climate change. 뭐예요? vegetation responses 했으니까 식물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식물의 반응이 뭐하다? 일치한다 이거죠. 전 세계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한 이해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regional parallelism이 이거의 토픽일 것 같다. 이 정도는 예측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 그 단서를 최대한 잡아내셔야 되고, 이 해석을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 해석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 그런 것들 잘 찾아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regional parallelism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오케이. 그 배경을 찾아주면 된다. 한번 보자. 자, 제가 여기까지를 한번 끊어봤는데, 여기까지는 뭐가 나온 거예요? 요 폰 포스트란 사람, 1916년에 지질학자죠. 이 사람이 보여줬다. 여러분, 이거 뭘로 작용하는 거라고 했지, 이런 거? 근거야. 연구 결과잖아. 그래서 여러분, show, find, conclude, 네. 등등 뭐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review. 자주 나오는 게 요 네 개가 가장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by identifying and counting pollen. 자, pollen은 뭐야? 꽃가루 확인하고 세어보고. preserved at different depth. 다른 depth. 뭐? 깊이에 보존된. 스웨덴 늪지에서. 그렇게 해서 he could infer changes. 뭐 할 수 있어? 변화를 추론할 수 있었지. In forest composition through time. 했으니까 숲의 구성 성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질은 여러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질은 여러 층이 있다고 이렇게. 아시죠? 여러 가지 지각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뭐 쌓이기도 하고, 화산 폭발 재가 쌓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층이 있다고. 그 층마다, 이 층마다 이제 뭘 확인한 거라고요? 꽃가루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요 층은 언제 생겨나서 언제까지 이어졌고, 요 층은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고, 요 층은 또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고. 그러면 요 층에서 많이 나오는 꽃가루가 있을 거고, 요 층에서 많이 나오는 꽃가루가 있겠죠. 그러면 그 꽃가루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식물이 자랐다는 얘기겠죠. 그걸 했다는 얘기네요. The following is pioneering work. 그러니까 그의 작업에 따르면 결과로 following 했으니까 follow. 자, 주어 있고 목적어 있습니다. 어느 게 선이야? 응? 목적어가 선이에요. 얘가 who고요. 주어가 who고요. 그러면 선이 여러분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야. who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면 바뀌는 거고. 이런 걸 딱 정리해버리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의 작업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꽃가루 분석이 뭐 된 거예요? 키 툴이 된 거잖아요. as가 나왔으면 as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령이라고요.
꽃가루 분석이 뭐다? 주요 도구가 되었다. 됐니? 꽃가루 분석이 주요 도구다. 뭐에 대한? 과거의 vegetation, climate, and ecosystems.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요층에서는 뭐, 요층에서는 뭐, 요층에서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 연구 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연구 방식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널리 사용되어지고, 그 과거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가설이 세워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폰 포스트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폰 포스트에서 여러분 이게 그 성입니다, 성. 폰 포스트가. 자, temporal changes. temporal은 뭐야? 시간적 변화죠.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시간이 나오면 항상 또 뭐가 나와? 우리가 시간 나오면 또 뭐가 있어요? 공간. 시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demonstrate 됐죠? 입증했다. 뭐를? 공간적 패턴.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간적 패턴을 입증했어. 뭐에? 변화에. By mapping his pollen data at selected times. 어떤 정해진 시간대에. 자, 그러면서 보자. 그러면 여기 뭐가 보여요, 여러분? also가 보이죠? 앞에 보세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고. 앞에 뭐가 나왔어요? 스페이셜 패턴을 구성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뒤에 also하고 pollen analysis as a relative dating technique. 그래놓고 for reserving post-glacial sea level changes 했으니까 요 뒤에 다시 뭐가 나옵니까? dating 또는 이제 post-glacial 나왔으니까 시간적인 게 나오죠. 왜 됐니?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간적인 얘기가 나왔잖아. 이 뒤에는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인 게 나오잖아. 그러면 아까 보면 regional parallelism은 시간적인 거야, 공간적인 거야? 공간적인 거잖아. 공간적인 거 끝내고 나서 시간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시간대만 일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그죠? 하지만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 같은 시간대에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단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강력한 단서는 also입니다. also. 또한 했으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것도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도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20번은요, 여러분 이거, 또 이제, 틀릴 문제가 아닌 게,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 우선 뭐야? his death가 나오죠. 누가 죽어야 돼요. 그쵸? 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could have been preserved 했잖아요, 지금. 저걸 뭐라고 하죠? 어떤 표현이죠? 가정법 표현인 거 알겠어요?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예방 안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답 쉽게 나오죠. 이게 토픽 뭐야? 이거래 토픽?
여러분 사이버 불링 아시죠? 불링이 뭐야? 괴롭히는 거, 왕따 시키는 거. 어디에서? 사이버상에서. 사이버 불링 얘기예요. 사이버 불링 때문에 누군가 자살을 했죠. 사이버 불링 얘기 토픽이에요. 됐죠? 이거 표시됐습니까? 그러면 메인 토픽은 뭐야?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여기 the recent suicide of teenager 이게 있잖아요. 이거 최근에 죽었잖아. 그러면 사람들 뭐 하겠어, 당연히? 응? 이게 죽었어. 그래놓고 뭐 이게 왜 죽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뭐 하겠어, 당연히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처. 됐습니까? 이게 메인 토픽이 되죠. 뭐 하라는 거예요? 뭘? 카운슬러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운슬러만 제대로 이제 배치되어서 상담만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지.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 내용 일치인데 21번 왜 많이 틀렸지? 이거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 비교지 비교. 써놔봐 비교. 비교는 두 개를 딱 나눠서 가면 돼. 비교는 굉장히 쉬워. polychronic time하고 monochronic time. 요 시대 요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본문 이 학교의 특징을 보세요. 본문의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하나씩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뭐 내용 일치라든가 아니면 유추하라고 하죠. 사실 유추도 보면은 이거는 거의 내용 일치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지를 먼저 뭐 대충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본문의 문장도 몇 개 안 돼요. 사실 본문의 문장 여러분 세보세요. 6개에서 7개 살 겁니다. 한 단락이기 때문에 10개 이내예요. 문장 자체가. 문장 수 자체가. 많으면 한 8개, 적으면 한 6개. 그 정도의 문장 개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선택지가 4개나 5개가 구성이 되거든. 그럼 어떡하겠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 실수를 덜 해야 됩니다. 덜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본문에서 탑픽까지 확인하고 한번 와서 선택지에서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다시 세 번째 문장 읽고 선택지 와서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홍대나 이런 데는 문제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뭐 답이 나오면 바로 그 답이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본문하고 동일한 표현이 있으면 항상 의심해야 된다. 알겠죠? 동일한 표현에서 다른 의미가 보통 많이 나와요. 동일한 표현은 항상 의심해라. 동일한 단어를 썼거나 동일한 표현을 썼을 때는 항상 의심해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2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기서 뭐 이런 거 표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 문제 하나를 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첫 문장 하나씩 해석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글을 읽어나갈 때도 그냥 무턱대고 읽지는 마시고 반드시 뭐는 확인하셔라, 여러분. 토픽과 메인 토픽은 반드시 확인하셔라. 이슈는 잡고 가라. 토픽이 뭐야? 토픽이 뭐죠? The traditional settings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traditional settings가 전통적인 배경이죠? 전통적인 배경. 그래서 자, 현실적으로 보면 각 세대들은 그 삶을 어디서 전통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우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which가 생략된 거고요. past has left to i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how much it strives to fashion these settings in its own image에서 그 세대가 아무리 이런 세팅들을 fashion은 저기 make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들다. fashion. 동사로 쓸 때는 만들어 나가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미지대로 it'll never succeed.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성공이 안 돼요. Even by the end of its life. 평생. In completely modernizing them. 완전히 뭐 할 수는 없어요? 현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기 어디 뭐 궁궐 경복궁이나 뭐 거기 가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뭐 현대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이 부분 봤죠? 그래서 토픽 잡았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아이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여기에서 걸리게 됩니다. 1번 뭐라고 했어요? We need to protect monuments. monument가 다른 말로 뭐? traditional settings죠. 보존해야 된다. By seeking the means of revitalizing them. 뭐 그거를 재생하는 방법을 찾아서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기념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들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거는 뭐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완전히 뭐 하지는 못한다는 데서 현대적인 걸로 바꾸지 못한다는 데서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념물을 어느 정도 뭐 해야 된다? 원형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architectural settings, 즉 건축물 이걸 완전히 모더나이즈 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서 여기 지금 여기 걸려 있죠. 이렇게 소거시켜 나가셔야 돼요. 1번은 여러분 완전히 여기서 소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세모 정도 하고 여러분 가셔야 되고 2번은 딱 지우고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실수해요. 이런 짧은 문제일수록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뭐라고 하느냐면 in the main architectural settings가 inherited from the past 왔고 이거는 whether we like it or not 좋아하든 싫어하든 반드시 자 must가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위문 주장입니다. 당위문은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should 들어가 있으면 should와 관련된 표현으로 여러분 그러면 뭐 있겠어요? must나 have to 이런 거 있겠죠. must보다 should. 두 번째 뭐 있죠? need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뭐 있죠? necessary나 important 같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이용합니다. 네 번째는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여러분 잘 나오진 않고요. 어쨌든 이 네 가지 표현은 항상 염두에 두세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주장할 때. 여러분 모든 글에 다 주장이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는데 다시 한번 모든 글에 다 주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보세요. 이런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표현 뒤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주장? 왜? 여기 보세요. 자, we must accept as existence factors and develop in our turn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걸 우리 차례에서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으면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인간의 셀러먼트라는 게 반드시 뭐하다? 공존해야 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공존은 결국 뭐다? vary according to date and location. date 뭐? 시간. location 뭐? 장소. 이에 따라 다양하고 얘는 당연히 뭐 할 거다? 반영할 거다. 그 장소 내에서 the latter's personality as geographically, socially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죠. 그럼 보세요. 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대 사회는 여기 봐봐. 항상 여러분 이거 막 recognized, 인식되어지고 막 그렇게 말 만들면 말이 연결이 잘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날려버리세요. 알겠어요? 그냥 동격이야. 현대 사회는 뭐다? The continuous coexistence of past and present. past and future. 당연히 past and present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번 아까 좀 유보해 놓은 게 있죠. 근데 1번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번을 봐보세요. 3번은 뭐라고 됐어요? 예, 이거 historical monument에 대해서 3번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존해야 되고 공존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는 거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야? encumbrance잖아요. 무슨 뜻이야 이거? 방해물, 장애물. 다시 어떻게 여러분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한양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이 단락에 여러분 문장이 몇 개인지 세봐. 지금 세봐요. 마침표 몇 개인지 세봐요. 24번에서. 5개죠. 5개 맞아요? 마침표 대략 뭐 한 5개 정도 되나요? 선택지 4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우리가 다 읽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장 하나당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유추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건 다 이 traditional settings 또는 monument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3번만 좀 부정적이다. 여기서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중간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고 마지막에 자, 뭐 인테그럴 파트고 해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주장은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주장 표시했습니까? 주장문? 주장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유가 나와야 돼.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정리할 겁니다. 그거는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자, 25번 문제도 여러분 많이 틀리셨는데 똑같이 풀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자 if the past 표시해봐. 이거로 시작하면은 거의 비교입니다. 뭐하고 비교죠?
현재하고 비교입니다. 뭐가 나올 거예요? 우선 연결하고 뭐 but이 됐든지 however가 됐든지 yes이 됐든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oday, now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어요? 글의 구성은 알고 가는 게 훨씬 좋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끊어줘야 될까? 물론 여기서는 아주 이게 딱 드러나게 나오진 않았지만 찾아야 돼요. 여기죠. 같이 가볼까요? 자, 어쨌든 이 문장 여기서 이제 옛날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뭐 한 거냐면 뭐 한 거죠? 비유해 준 거 알겠어요? 비유는 뭐 할 때 하는 거죠? 비유는 왜 해요? 기억 안 나세요? 근거죠. 비유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저 말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주장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알자하고 하자. 응? 알자는 뭐냐면 너 생각을 바꿔라 이거고요. 하자는 행동을 바꿔라 이거거든요. 여기 또 일단 대충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장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건 정리되세요? 이 비유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한 근거예요. 어떤 사실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예요. 비유는 뭔가를 하자가 아니야. 뭔가를 알아라.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네 생각을 바꿔라.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어떤 근거를 댔냐면 과거가 외국이라면 자 이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절묘하게 좀 섞어 놓은 거야.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해봐. 우리나라지. 공간적으로 이 한반도 서울 조선시대 한양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러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뭘로 치환시킨 거야? 공간으로 치환시켜 본 거야. 이건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한번 글 읽으면서 항상 우리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뭘 강조했냐면 주관과 객관을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오늘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과 공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결국 뭐 하다는 얘기야? shockingly violent 하다는 얘기야. 과거는. 옛날 사람은 순진했어. 그러니까 착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 사람이 오히려 또 뭐 했다는 얘기야? 더 잔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보면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그냥 속어 되죠. 그리고 violence has increased over a long stretch of time until today. 오늘날까지 이 말하고 아예 배치되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문제. 이해됐어요? 요 한 문장 읽고 여러분 선택지 가서 요거 하나 지웠어. 그지?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봐. 읽다 보니까 지금 과거의 폭력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근거니까 뒤에도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얘는 비웃은 거잖아, 지금. 그럼 뒤에도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과거는 폭력적이었다. 이 말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자, 부연 설명하는 거야. Cultural memory가 pacifies the past. 뭐 하는 거야? 문화적 기억이 과거를 뭐 하는 거야? 우리 옛날은 다 좋았잖아. pacify 시키는 거야. 옛날은 다 좋았잖아, 여러분. 우리도 옛날은 다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를 쭉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하고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 표현 잘 보세요. 자, 이 표현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자, no aspect of life is untouched. 이럴 때 여러분 요령은 뭘까요? 이거 강조해 버리면 되죠. 이중부정일 경우에 두 개를 지우고 긍정문으로 바꾼 다음에 강조를 해버리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면을 다 볼 때, 터치도 만져볼 때 이런 얘기잖아. 모든 면을 다 들여다보면 됐어요? By the retreat from violence에서
폭력에서 한 발을 물러넘어서 모든 면을 다 보면 결국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더 뭐하다? 폭력적이다. violence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비유는 왜 든다? 근거를 제시한다. 근거는 뭐에 대한 근거다? 주장인데 어떤 주장? 알려줄게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주장이에요. 사실주장.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알려줄게에 대한 주장입니다. 거기에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근거 제시하는 방법. 첫째, 뭐? 연구, 조사, 통계, 수치, 그죠? 이거 제일 많아요. 이건 아예 그냥 쪼로 연구, 조사, 통계. 이건 조금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전문가, 그죠? 세 번째가 사례. 마지막으로 뭐? 비유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글의 전개 방식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게 답은 첫 문장에서 이미 나와야 된다. 여기서 시간 벌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30분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웃긴 건데 지금 보면 여러분 요 표현 스퀘어 리드가 무슨 뜻이야? 스퀘어 리드가 무슨 뜻이야? 스퀘어가 무슨 뜻이니? 정방형이야, 이게 사각형. 위드는 뭐야? 공존하는 거죠? 일치하다의 뜻이에요. 일치하다. 스퀘어 위드 하면 일치하다. 선택지 4번에 스퀘어 위드 요것만 알면은 이거 다른 건 다 다르잖아. 뭔가 좀 이상하니까 웃기잖아. 근데 스퀘어 위드는 일치하는데 왜 웃겨? 우리 예측 가능한 거잖아. 우리가 웃기다는 거는 뭔가 예견 가능하지 않을 때, 의외성이 있을 때 보통 많이 웃기잖아요. 근데 예견 가능하면 뭘 웃겨? 안 웃기지. 31, 32. 요거하고 37, 38. 요거 두 개만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걸 골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글의 토픽이 나왔습니다. 32번에. 이 사람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아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의 여러 정치학자예요. 이 사람한테 유명한 게, 이 사람 한나 아렌트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네, 제가 오타가 많아요.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 저기 무슨 말인지 들어보신 분, 악의 평범성.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아이히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히만? 독일 사람이죠? 아이히만. 이 사람이 뭐냐면 2차 대전 때 유태인 학살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유태인 학살. 재밌어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독일군의 최상의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유태인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했죠.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전범이잖아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아시죠? 모사드라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굉장히 어떤 정보력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태인 학살에 가담했거나 이제 그 전범들, 이 사람들 찾아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도 아르헨티나에 신분을 속이고 살고 있었는데 이 모사드에 걸려요. 근데 이제 모사드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정상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치해 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그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과감하게 납치해 와서 그 군사 재판에 그 전범 재판에 세워요. 전범 재판에 세우는데 이 당시 그 한나 아렌트가 아마 뉴욕타임즈인가요? 거기 이제 그 저기였을 거예요. 기자였을 거예요. 정치학자인데 어쨌든 기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기도 해서 이 사람의 취재를 갑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어떤 충격을 받냐면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유태인을 죽였잖아. 그것도 아주 그 잔인한 방법이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 하에서 그러면 되게 악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근데 이 사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이웃. 성실하게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하고 피아노 치면서 이제 음악 같이 이제 연주하고 부인의 가사일을 도와주고 옆집 사람한테 인사 잘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나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예,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오는 거냐면, 물론 이게 양쪽에서 다 이제 욕을 먹어요. 유태계 쪽에서도 욕 먹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서 욕 먹고 다 욕을 먹어요. 근데 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참 웃기죠.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인간이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고대 철학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알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뭐 이런 거 특징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은 애시당초 뭔가 완벽한 존재고 선한 존재야.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쁜 짓 하죠? 못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좀 완벽한 존재로. 그 중세에는 또 인간은 신이 창조한 거지. 신이 이제 자기가 빚어서 자기가 호흡을 넣고 그러면서 가장 소중하게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한 유일한 존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중심적 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주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그러면서 과거부터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 신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존재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로 오면 1600년대, 1700년대로 오면 기억나죠? 한 번의 굴욕이 있다. 어떤 굴욕? 지동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뭔 줄 알았는데,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주 저 멀리 변방에 불과하더라. 인간이 좀 충격을 받아요. 인간 그렇게 별거 아닌가? 두 번째 충격이 뭐였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53년인가 50년인가? 진화론. 인간도 바퀴벌레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야. 그냥 동등한 존재야. 진화의 과정 속에서 경로만 따라온 거지. 인간이나 침팬지나 어떤 우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 환경에 맞게 환경에서 가장 최적하게 이제 피트니스 한 것 뿐인 거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진화론 하면은 우랑우탄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경로를 달리 간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환경이 아주 황폐화되고 위험해졌을 때는 우랑우탄이 더 생존 가능성이 높아? 인간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 우랑우탄이 훨씬 생존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세 번째. 무의식. 그래도 인간은 자기가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인간의 내 행동은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 하나 더 있구나. 그 사이에. 미안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두 번째 뭐였다 그랬죠? 국부론. 인간은 이기적 동물. 알겠어요? 그건 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야. 인간이 굉장히 고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이기적이야.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가 여러분, 이겁니다. 그냥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악당이고 악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선과 악이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거라고 평면적인 게 아니에요. 배트맨의 이면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조커가 있어요. 이거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간이 관료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영혼 없는 공무원. 일단 여기까지만.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정치학자고 사회학자고 이런데 철학자고 이런 건데, 자, 이게 좀 그리 어렵죠? 시간 없지만, 뭐, 요건 안 할 거고. 자, 같이 한번 봐요, 여러분. 같이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31번을 중심으로 제가 풀 거예요, 지금. What is beyond doubt?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확실한 것은 하고, 이게 보통 대절이 있으면 요 앞에 거는 거의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의심을 넘어서는 거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것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 아렌트는 어디로 끌렸다? The activity of understanding.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이 understanding이죠. 한나 아렌트 하면 뭐? understanding입니다. 자, 동격이 나와줍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중요한, 동격구가 나와주고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n endless and circular mental activity. 이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반복되는 정신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한 얘기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understanding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기억나세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기억나세요? 그럼 과학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현상을 뭐하고? 설명하고, 미래를 뭐 하는 거야? 예측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하는 거고? 해결책을, 예측은 왜 해요? 해결책을 찾으려는 거잖아.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바람직한 결과면 그걸 더 촉진시켜줘야 될 거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면 차단시켜줘야 될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 제기만 하고 뭐는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제시하지 않아요. 이 해결책이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게 좀 파쇼적일 수가 있어요.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이걸 협조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전체적이고 파쇼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할 때는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집단적으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응? 각자 도생하려고 하다가는 다 죽을 수 있잖아. 네. 이 사람의 주장이 그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자칫 뭐가 될 수 있다? 폭력이 될 수 있다. 오케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이다, 과학이다. 이거는 뭐다? 결국 학문이나 과학이 뭘로 사용되는 거다? 도구로 사용되는 거다. 과학을 도구로 문제를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은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상만 얘기해 준다. 거기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경각심을 가져주는 거. 인간에 대해서 뭐야?
저런 폭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 노출되고 나 스스로가 폭력화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인간이라는 걸 단순하게 규정시켜버리고 과거 중세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잘못하면. 그지? 고전적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understanding. 이걸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클릭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쭉 갈까요? RNT는 수많은 생각과 의견이 있었죠. 확실하게. 그리고 요거는 찬사를 받아요. as both the waiting change and desiring stability. 자, 이거 보세요. waiting change. 이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하죠? 보수라고 해요. 진보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liberal이라고 표현하고 보수는요? conservatives. 진보는 뭐? 변하자고 하는 거고요. 보수는 뭐? 유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크게 두 개로 나누시고 이거 나중에 또 바뀝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또 개념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지금은 리버럴이요, 여러분. 리버럴이 약간 보수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서 hailed 했다는 얘기예요. hail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 hail. 양쪽 모두가 다 환호했다는 얘기예요. 자, she made new distinctions. 새롭게 구별을 했고요. contributed new concept. 새로운 개념 만들어냈고요. altered old categories of traditional political thought 했으니까 바꿨죠. 결국 뭐 구별하고 새로운 개념 만들고 옛날 카테고리를 바꿔놨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얘기가 쭉 1번, 2번 얘기가 다 나와 있고 이건 안 할게요. 요거 풀게요. 요거 아마 이거 푸는 게 더 어려웠을 거야. 내용 일치는 아까 하는 방식대로 그냥 했으면 됐고 문장 단위로 이렇게 갔으면 됐고 그 32번 같은 경우는 미래 선택지 보고 여러분들 본문 들어가 주시는 게 맞아요. 왜? 본문이 길잖아. 본문이 길 때는 그렇게 가져야 돼. 자, but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 사상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게 좀 다른 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RNT는 was not primarily concerned with solving problems. 여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Her carelessly ventures in understanding. 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세상을 뭐?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이해. Were for her no more than life itself. 자, 이것도 뭐죠? No more than A, no more than B. B가 아니듯이 A도 아니다. B가 아니듯이 A도 아니다. 됐습니까? No less 하면 뭐가 되겠어? No less 하면 B처럼 A도 그렇다. 비교급은 강조문이라고 했다, 내가. 다시 비교급은 뭐라고 했다고 내가? 강조문이라고 했고 거의 문제 걸린다고 했다. 여기 보세요. 그녀에게 있어서 여기 즉하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그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목적이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사실은 폭력이죠.
왜냐면 각자의 삶은 각자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인간 스스로도 여러분, 인간을 칸트가 한 말 있죠, 뭐. 절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인간 자체는 목적으로 대해라. 그래서 이 사람의 학문 자체는 뭐인 거예요? 삶이 수단이야, 목적이야, 삶은. 이 사람의 삶은 당연히 삶 자체는 수단이야, 목적이야? 목적이야. 뭐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삶이 수단이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의 학문도, 이 학문도 뭐가 아니라는 거야? 수단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이거? 3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왜 인스트루먼틀이 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어디 갔어? solving problem 하고 이게 같은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자칫 뭐가 될 수 있다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칫 뭐가 될 수 있다고? 독재,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야,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알고 내가 조심하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니, 영혼 없는 뭐 관료주의니,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능력이 부재. 그럼 뭐 해야겠어, 나는? 생각해라고, 생각. 그리고 내 삶 자체를 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누가 시키면 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악의 평범성에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돼서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얘는. 됐죠? 이렇게 하면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34번에 여러분 거기, 34번 많이 틀리셨는데, 이것도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틀리셨는데, 34번은 요거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age to be, what is to be,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 구문. age to be, what is to be. 무슨 뜻이야? A가 B에 대한 관계는 C가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거고요. 여기 홉스테드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걸 찾아야 되고요. 하는데, 여기서 단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주냐면, 이게 타픽은 이거다. 뭐 컬처, 문화다. 문화는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이다. 문화는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이다. 됐어요?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 그냥 알고 가. 문화는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이잖아. 문화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네. 요게 단서예요. reaffirm. 표시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 reaffirm이 단서가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은 37, 38. 38은 많이 맞추셨어요.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37은 또 얘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좀 알고 가자는 거야. 그냥. 글 내용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 37번도 좀 차분하게 읽었으면 이거 틀린 문제가 아니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크스는. 칼 마르크스. 자, 근데 마르크시스트라고 했을 때는 마르크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크스 철학을 따르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사회주의. 1848년에 공산당 선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입니다. 세계에서 성경보다 많이 읽혔어요, 이게. 그 다음에, 67 맞죠? 1776, 1867. 이때 자본론. 카피탈. 요건가? 다인가? 자본주의란 뜻이에요. 캐피탈리즘.
자본론. 그래서 자본론이 뭐냐면 자본주의에 관해서 기술했고요. 그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논판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대의 사회 인문 사회 과학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출발점 근원지 근원지는 거의 이 마르크스의 사상이에요.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직도 물론 이제 맞다 틀리다 뭐 비판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이론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캐피탈리스트 시스템 자본주의에 관한 글이다. 알겠죠? 이 이야기는 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역사 발전 5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인류는 생산 수단 그리고 생산 수단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변수로는 이제 하부 구조가 있다 그래요. 하부 구조는 경제 구조야. 경제라는 건 뭔가 생산이잖아.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 상부 구조,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가 바뀌면 왜 상부 구조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뭐 철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사상, 철학, 뭐 이런 거, 문화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거. 경제 구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면 이 사람의 철학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노동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고 얻을 것은 자유다. 노동자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뭘 주장하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석기 시대에 혼자서 뭘 이렇게 만들어서 혼자서 뭐 하기에는 너무 각박해. 너무 인간은 힘도 없어. 그죠? 달리기도 느려. 그 다음에 피부도 약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살아남으려면. 다구리밖에 방법이 없어. 다구리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래서 막 맘모스도 사냥하는 거야, 다구리로. 그래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문명 생활을 하게 되죠. 뭐 신석기 시대 농경 이루어지죠. 농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라 그랬어요?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랬죠.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생깁니다. 누가 생산을 담당하게 되죠, 이제? 누가 일해? 노예. 노예들이 일하죠. 응? 귀족들은 뭐하고? 놀고 먹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고. 그래서 유물 남기고. 그 조상 잘 만나면 그 유물 가지고 이제 관광객 받아서 이제 벌어먹고 살고. 우리는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다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노예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유민이라고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 생산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봉건제 사회. 이 봉건제 사회 누가 생산하는 거야, 이거는? 누가 생산해? 농노라고 해요. 노예는 아니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노예와 같지.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돈 주면 내 몸 파는 거죠. 노동자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게 되는 동력은 뭐야? 자본이죠. 실제로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자연민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자본가에게 얽매여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을,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는 노동자들이 해방하여 온 세상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노동자 중심 사회로. 그래서 다시 미래 뭐가 올 거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 사람은 국가를 부인해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뭐라고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정부는 한시적이고 그걸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노동자들의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진보주의자야, 보수주의자야? 당연히 진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였어? 이 사회 기반의 재편은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지. 임파서블 하면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돼버리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대충 감 오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했지만, 이거 보세요. 언제예요? 19세기죠? 19세기, 20세기 넘어오기 바로 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20세기의 어떤 기반 위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21세기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해. 아직은 덜해. 아직은. 그지? 그래서 20세기 물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 이 20세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배경이 굉장히 영향이 컸겠지. 근데 여기서 급변하게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공간만 좀, 시간과 공간만 좀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흐름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되게 혁신가고 혁명가고 그렇다. 그러면 진보주의자다. 한나 아렌트는 어떤 사람이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 악의 평범성. 이 사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케이? 그 정도 하면은 나중에 글 읽을 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